반갑습니다. 이제 또 원격 수업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죠? 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 원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봤는데 이거를 원자 모형을 통해서도 한번 나타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대표적인 앙금 실험과 기체 실험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일단 시작할게요. 자, 그 실험에서 앙금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뭐가 들어갔죠?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자, AgCl이라는 앙금이 생성이 되고 질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 앙금이 생겨도 전체 원자 수 종류가 변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은 기체 실험입니다. 자, 탄산칼슘 CaCO3 플러스 그 다음에 염산, 묽은 염산이 만나면 이때 자, 염화칼슘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죠. 자, 여기에는 기억나죠? 자, 원자 수가 지금 바로 안 맞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칼슘이 하나, 탄소 하나, 산소가 3개, 염소 하나, 수소 하나, 염소 하나죠. 칼슘 하나, 염소 2개, 탄소 하나, 산소 2개, 수소 2개, 산소 하나. 여기에 총 산소의 수가 3개. 자, 여기에 염소의 수가 어때요? 여기가 2개, 여기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 2를 곱하게 되면 2개, 2개가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자, 동일하죠? 원자 수와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의 결론은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뭐가 바뀌지 않는다? 전체 질량은 반응 전후 동일하다. 그것을 질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질량 보존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법칙의 이름은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8페이지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깜빡할까 봐 얘기합니다. 그 실험에서 특히 기체가 생기는 실험의 이 부분 이게 뭐죠? 뭐예요? 자, 뚜껑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 여기에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텐데 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 질량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통해 밀폐시켜야 질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건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질량 보존을 모형으로 설명하기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염화나트륨, 질산은을 원자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단 화학식을 쓰면 이건 뭔지 알죠? NaCl 여기는 AgNO3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죠? AgCl 그리고 뭐죠? NaNO3가 되겠죠.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반응 후의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당장 교과서 28페이지를 펴서 하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자, 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일부러 영상에 시간을 길게 넣었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끊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가야 돼요. 자, 일단 AGCL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뭐를 그린다? AG 플러스를 그렸어요. 그리고 누구랑 결합한다? CL. CL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그냥 이렇게. 자, 이게 AgCl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좀 어려워할 텐데 똑같아요. 저기 나트륨. 그리고 자, 이게 여기 마찬가지죠? 이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뭘 그리면 된다? 자, O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N. 자, 그러면 뭐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비슷비슷하게. 자, 이거 뭐 색깔 이렇게 넣고 노란색 넣고 빨간색. 자, 잘하고 있죠? 파란색, 주황색. 자, 사실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식을 통해 표현하던 것을 무엇을 통해 표현했다? 모형을 통해 표현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때요? 확실히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개수를 세면서 실제 보존되었는지 해볼까요? 해보면 되겠죠. 자, 반응 전 나트륨 하나, 반응 후 나트륨 하나, 반응 전 염소 하나, 반응 후 염소 하나, 반응 전 은 하나, 반응 후 은 하나. 자, 반응 전 산소 3개예요. 하나, 둘, 3개. 반응 후에도 하나, 둘, 3개. 반응 전에 질소 하나, 여기도 하나. 실제 원자의 수는 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번엔 교과서 2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연습장 꺼내봐요. 연습장에다가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지 않고 한번 이 원자 모형을 그리도록 해볼게요. 자, 다 꺼냈죠?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잠시 끊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다시 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화학 반응식을 적어봐야겠죠. 자, CaCO3 이 HCl은 CaCl2 플러스 뭐가 되죠? CO2 플러스 H2O입니다. 자, 일단 이 화학 반응식은 원자 수가 딱 맞아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CA 요 정도 해서 CA 자, 여기 플러스 그리고 자,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지. 자, Cl2인데 Cl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네요. Cl 마이너스. 자, 두 개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양쪽에 붙어요. Cl 이렇게. 그다음 더하기 CO2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C가 가요. C가 가고 주위에 O가 붙습니다. 자, 그다음 H2, H 작죠. 자, 산소는 특이하게 O가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재미삼아 또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 색깔 초록색 넣어주고 칼슘은 노란색이었죠. 자, 그 다음에 탄소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빨간 색깔이 바로 산소. 산소는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수소는 약간 연한색이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핵심은 뭡니까? 이 반응 전 반응 후에 원자 수 종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보존된다? 바로
질량이 보존이 된다. 이걸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거. 과연 연소 반응일 때 질량이 보존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죠 하겠지만, 이제 당연히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CO2와 H2O,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실험 보면 알겠지만 밀폐가 되어 있죠. 즉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질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 이산화탄소들이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연소 후에 질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다 고려한다면 실제로 질량은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원자 모형을 통해서도 질량이 보존된다. 즉 원자 수와 원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끝내면 이제 오늘 수업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라?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있죠. 거기서 뒤에 있는 어려운 부분 말고 앞부분에 있는 OX 퀴즈 위주로 먼저 풀고, 이제 나중에 오늘 수업이 끝난 뒤에 저녁에는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